560년 동안 지켜온 숲이 지금 단 2주만 이색을 보여줍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닿는 숲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 세조의 능을 지키며 보존된 광릉숲인 국립수목원. 예약 타이밍, 교통, 전나무숲, 육리목까지. 올가을 이 영상 안 보고 가면 1년을 또 기다리셔야 할지 몰라요. 가을 단풍을 보러 지하철 4호선 종점인 진점역에서 하차하여 1번 출구로 올라갔어요. 신도브레뉴 아파트 진점역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 21번 버스를 타면 약 25분이면 국립수목원 정류장에 도착합니다. 단 21번은 배차 간격이 대략 1시간 안팎이라 시간 체크가 필수예요. 봉선사 입구부터 광릉을 거쳐 국립수목원까지 산책로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울긋불긋 물든 가을 단풍길을 트레킹하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국립수목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어요. 광릉숲 둘레길이 표시된 지도예요. 국립수목원으로 걸어가는 길, 인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네요. 국립수목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국립수목원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월요일은 휴관이고 동절기엔 운영시간이 짧아지니 일정에 참고하세요. 입장도 차량 주차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어요. 주차는 오전 오후 중 한 타임을 선택해 예약하고 성인 기준 입장료 1,000원은 예약 시 온라인에서 결제하면 돼요. 만 65세 이상은 무료예요.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 주차료 3,000원은 별도로 출차 전에 정산 부스에서 결제하면 돼요.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하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시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여 입장할 수 있어요.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봉선 사천이 졸졸 흐르고 있어요. 왼쪽으로는 어린이 정원이 있어요. 어린이 정원은 자연을 친구 삼아 놀이처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꾸며진 아기자기한 공간이에요. 어린이 정원을 한 바퀴 둘러본 뒤 큰 길로 다시 나와 걸어갔어요. 아름다운 관상 가치를 지닌 나무들로 구성된 관상 수원이에요. 국토녹화 기념탑이에요. 조선 세조의 사냥터였던 이곳은 세조의 능인 광릉으로 정해지면서 더 철저히 보호받게 되었어요. 사방 15리의 숲을 부속림으로 지정해 조선 말까지 훼손을 막은 덕분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온대 화렵수 극상림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광릉숲은 세조와 정의왕후의 능인 광릉을 중심으로 수백 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과 벌채가 제한되면서 온대 화렵수 극상림이 온전히 남은 곳이에요. 수목원 자체 면적은 약 1124헥타르로 340만 평에 이르며 전문 전시원만 25개가 넘습니다. 560년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된 이 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또한 한국의 100대 명품 숲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반도 모양으로 디자인된 연못 위에 수련이 피어있는 이곳은 수생식물원이에요. 갈대와 다양한 수생식물 뒤로 형형색색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가을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줍니다.
후각과 촉각을 사용해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인 손으로 보는 식물원이에요. 붉게 물든 단풍과 짙은 초록의 상록수가 강한 대비를 이루는 산책로를 걸으며 다채로운 색감과 나무 향기를 깊게 들이마셔 봤어요. 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은 식물 진화 속을 걷는 정원이에요. 식물의 진화 과정을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곳이라 단풍 명소를 넘어 연구의 숲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립니다. 여우 꼬리처럼 촛불 모양으로 솟아오른 부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네요. 잎이 부채 모양으로 퍼지는 희귀멸종위기 식물인 대총부채도 보입니다. 미국에서 온 식물로 흰 꽃이 피고 붉은 열매를 맺는 미국 낙상홍이에요. 바늘 모양 잎이 2개씩 나는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입니다. 송화가루는 식재료로 사용되기도 해요. 어린 가지 잎의 끝이 2갈래로 살짝 갈라지는 구상나무예요. 설악산과 한라산 등 고산지대의 바위 틈 땅바닥을 기며 자라는 눈양나무예요. 소나무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나무들을 하나씩 비교해보고 다시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키가 작은 관목들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조성된 키 작은 나무 언덕이에요. 봄이면 노란 꽃을 피우는 산 개나리도 보입니다. 향기는 좋은데 열매는 먹을 수 없는 탱자나무예요. 주변에는 연구용 장비가 설치되어 운용 중이네요. 키 작은 나무 언덕을 내려와 난대온실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연한 초록빛 꽃을 피우고 열매가 4갈래로 갈라지는 참빗살나무도 눈에 띕니다. 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스쳐 지나가며 낙엽을 쓸어가네요. 지금은 나무만 보이지만 봄이 되면 노란 꽃이 만개할 개나리들도 줄지어 서 있어요. 빨간 단풍잎을 밟으며 걷는 오솔길에서 가을 산책의 감성이 한층 더 살아나요. 다양한 색의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한 이곳은 서로 다른 색들이 조화를 이루며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줍니다. 하늘 높이 곱게 뻗은 대왕참나무가 우람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난대원실을 둘러보려 했는데 26년 6월까지 신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라 공사가 끝난 뒤 다시 보기로 했어요. 만병초원으로 들어왔어요. 만 가지 병을 고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 만병초예요. 이름에 초가 들어가지만 풀은 아니고 키 작은 나무 종류예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만병초 향기를 맡으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힐링을 느끼며 만병초원을 나섰어요. 이제 산림박물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병꽃나무도 만났어요. 꽃이 연한 노란색으로 피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색으로 변하는 신기한 나무예요. 산림박물관 앞에 도착했어요. 이곳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주변 경치만 천천히 감상한 뒤 열대온실 방향으로 향했어요. 무궁화 나무인데 꽃이 피는 여름에 오면 날아꽂힌 무궁화 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산림녹화에 큰 공헌을 한 현산 현신규 박사의 동상도 함께 자리하고 있어요. 재배 품종을 모아둔 푸추속 전문 전시원도 지나갑니다. 향나무인데 마치 잣나무처럼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갔네요. 열대온실에 도착했어요. 먼저 아열대 식물전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한 향기를 풍기며 연중 붉은 꽃을 피우는 플루메리아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멕시코 원산의 덩굴성 선인장인 셀레니세레우스도 자라고 있어요. 아열대 온실을 나와 열대 온실로 가는 길에 관람객 라운지가 있어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잠시 앉아 쉬어갔어요. 이제 열대식물전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열대 온실보다 훨씬 온도가 높아서 걸음을 옮기기만 해도 땀이 맺힐 만큼 후덥지근하네요. 그 속에서 큰 극락조 꽃이 화려한 색으로 우리를 반겨주네요. 마치 진짜 열대 우림 지역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에요. 인도에서 온 깨달음의 나무인 보리수도 자라고 있어요. 워싱턴 야자나무는 천장까지 닿을 듯 하늘 높이 솟아있네요.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온실 안을 천천히 걸었어요.
열대 기후를 잘 맞춰주니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 있네요. 열대식물 전시원을 나와 다시 연못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에 오시면 아열대식물원과 열대식물원 온실은 꼭 들러보세요. 정말 그 지역을 여행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잎이 7장씩 난다는 칠엽수 나무가 서 있어요. 작고 귀여운 새 한 마리가 날지 않고 땅 위를 사뿐사뿐 걸어 다니고 있네요. 잣나무를 비롯한 자연림이 울창한 숲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중간중간 화장실도 잘 마련돼 있어요. 낙엽을 밟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경쾌한 소리가 귓가에 기분 좋게 울립니다. 이곳은 예전에 반달가 승곰을 사육하던 장소예요. 지금은 곰이 떠난 자리에 숲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백두산 호랑이 사육장이 있던 자리도 나오는데요. 지금은 폐쇄되어 실제 호랑이를 볼 수는 없게 되었죠. 다시 곰 사육장 앞쪽으로 되돌아 나왔어요. 이제 국립수목원의 하이라이트인 전나무 숲길로 들어갑니다. 이 전나무 숲길은 평창 월정사 전나무 숲길, 부안 내소사 전나무 숲길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전나무 숲길로 꼽혀요. 나무에서 발산되는 방향성 물질인 피톤치드는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는 숲의 선물이에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천천히 산림욕을 하며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재충전해 보세요. 전나무 숲 한가운데에는 작은 오솔길이 있는데 현재는 휴식연재로 3년간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들어갈 수 없어요. 숲속과 폭포 주변에서는 우리 몸속 산화된 세포를 약알칼리성으로 바꿔준다고 알려진 음이온이 도심보다 약 170배나 많이 방출되고 있다고 해요. 숲속에서 휴식과 명상을 즐기면 긴장이 완화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요. 숲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따뜻한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어 우울감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답답할 때 도심을 잠시 벗어나 숲이나 낮은 산으로 트레킹을 떠나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전나무 숲길을 나와 이번에는 침엽수림 숲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나무의 눈물이라 불리는 송진이 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네요. 나무에 매달린 매미의 탈피 껍질을 보니 매미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 떠올라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낙엽이 나뭇가지 위에도 마치 눈이 소복이 내린 것처럼 쌓여 있어요. 육림호를 향해 걸어갔어요. 잠시 후 육림호에 도착했어요. 호수 위에서는 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치며 편안한 오후를 즐기고 있네요. 육림호 옆에는 통나무집 카페가 있어서 음료와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어요.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한 잔 주문했어요. 카페 앞 벤치에 앉아 고구마 라떼를 천천히 마시며 풍경을 감상했어요. 문득 고개를 들어 올려보니 커다란 나무의 가지 맨 꼭대기에 두루미 한 마리가 앉아 주변을 여유롭게 둘러보고 있네요. 육림호 옆에는 습지식물원이 있어 가운데 데크길까지 걸어가 봤어요. 늪처럼 형성된 이곳은 한여름에도 시원한 기운이 감돌 것 같은 장소예요. 습지식물원을 나와 다시 육림호 둘레길을 따라 걸었어요. 통나무 카페가 육림호 풍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육림호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했어요. 휴게광장에는 낙엽이 소복이 쌓여 있고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게 걸었어요. 이곳은 걸으면서 숲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조성된 숲생태 관찰로예요. 한쪽에는 고인돌 모형도 만들어 두었네요. 수목원 곳곳을 둘러본 뒤 처음 출발했던 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서쪽으로 기울어가는 햇살이 단풍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으니 아까와는 또 다른 색감으로 다가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룬 광릉 국립수목원 트레킹을 마치며 봉선 사천 위 다리를 건너 돌아왔어요. 차량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곳 주차 정산소에서 주차료를 결제하시면 돼요. 오늘 국립수목원 가을 단풍 산책이 즐거우셨다면 다음 여정에서도 함께 걸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길을 밝혀주는 랜턴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 기다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